저희 이제 한국과 이제 사업에 대한 소개를 이제 드리셨고요. 지금부터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 몇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가 발언 순서를 정하지 않고 지금 음소거 해제를 다 드렸으니까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이제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화상이다 보니 오디오가 좀 겹치지 않도록 좀 자제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정리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하게 지금부터 말씀 주시면 됩니다. 네, 용인산 네 먼저 하세요. 네, 손 들었으니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부천 경기예술고등학교 저번에 동규에 학교 가자, 정주에 학교 가자 외쳤던 행정 6급 김현수라고 합니다. 저 목소리 들으니까 반가우시죠? 저희한테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한테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요, 사모님께 반갑냐고. 네, 말씀드려본 거고요. 네. 실명으로 하면은 못 들어올 줄 아셨을 것 같은데요. 저기 오산이십니다. 네. 우리 이정주 주무관님 총무과 관련 축하드립니다. 설명의 기한 본문에 발의자라고 별표시까지 딱 되어 있던데 아마 총무과 가시더라도 많은 관심 가져줄 걸로 믿습니다. 제가 무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성함까지 외치면서 학교로 가시라고 하는 거는요. 이 시범학교를 반드시 추진하고야 말겠다는 행관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의 주장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한 것이고요. 아울러 지금 이 집단 우울증에 걸려있는 한 달째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는데 우리 선후배 동료들께 다만 사이다 한 모금이라도 드리려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례가 있었다면 대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모든 회의 영상을 다 복습을 했는데요. 이틀째부터는 AI가 나와서 답변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답변이 며칠째 똑같으시거나 회피하시거나 재질문만 하셔가지고요. 사람들이 단톡방에서 이미 답변 유형을 다 외우셨어요. 성동교 어록이라고. 그죠? 이야, 요새 AI 성능 좋네 했습니다. 그런데요. 목요일날쯤 되니까 막 흥분하시면 반말도 하시고 얼굴도 안 좋아주시고 소속이 어디냐, 경력이 몇 년이냐 막 그러는 거고 저분도 사람이시구나, 힘드시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사무관님, 우리 끝까지 총알바지 하시는 강한 멘탈 굉장히 높이 평가드리겠고요. 사실 우리 사무관님도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시잖아요. 서기관 승진하시려면 아직도 한창인데 이거 실패하시면 도교육청에서 입지 좁아지고 커리어 박살나고 이거 완전 벌집 잘못 건드리셨어요 지금. 어차피 저희나 행관이나 서로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는 거 오늘은 해주실 거가 없고요. 그냥 제 얘기만 하겠습니다. 먼저 도교육청에 대한 신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7년, 8년 전에, 그러니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도교육청 강당에 행정실장들 모아놓고 무슨 인사 관련 설명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도 학교 근무자들이 금평이나 승진이나 순환보직 이런 걸로 문제를 제기했었거든요. 그 강당에서 했을 때 일어서가지고. 저는 그때 별로 상관이 없어서 가만히만 앉아있었는데 그때 회의 말미에 인사담당 사무관님인지 과장님이신지가 나와가지고 호통을 쳤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신뢰가 없는지, 도교육청에 대한 신뢰가 없는지 답답하다고 왜 못 믿어주냐고 청중에 삿대질하고 고함을 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사무관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딱 그때 대자뷰입니다. 똑같아요. 본인들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열심히 일해서 결과를 내놨는데 왜 믿지를 못하니? 왜냐고요? 그게 솔선수범이 안 되고 실천이 안 되고 항상 뒤통수를 쳐왔기 때문입니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구름 위에 앉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뭘 떠들어. 이런 자세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세요. 본인들은 그게 체화가 돼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번 건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울분에 차서 이렇게 외치는지 눈물을 흘리는지 몸의 혈감을 느끼는지 전혀 이해할 공감 능력도 없으시고 의지도 없는 걸 사람들이 느끼고 있으니까 분노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선배 동료 같아 보이지도 않고요. 행정의 전문성이요? 권한과 책임은 한 쌍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건데 권한은 하나도 없고 다 뒤처린 돌봄처럼 가산점 주다가 이제 물 빠지니까 씹다 버린 껌처럼 내던진 거 주워가지고 하는 게 행정의 전문성입니까? 입구에 도교육청 입구에 현수막 걸린 소외가 어떠냐고
질문 들어오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죠. 한 번 들어오면 돼 설명회를 못한 말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오늘은 또 무슨 소리라나 잠 못 자고 모멸감 드는 이렇게 가슴 부여잡고 들어오면 우리가 상처하고 조각날 잡으시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우리 사무관님 포함해서 그 행관에 대한 태도를 지적하겠습니다. 사업을 본인들이 시작을 했으면은 본인들이 자료를 먼저 다 공개해놓고 시작을 해야지 뭐 조금만 하면 학교 질문잡으로 근거를 내놓으라고 하시는데 공문에는 아니 그 내부 결제에는 교원들의 업무 경감 체감이 미흡하다고만 써놓고 우리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건 힘들다 같은 걸 울부짖으면서 외치니까는 아니 899들한테 조사한 게 있냐 분석하는 걸 내놓아라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그동안 15차 했다는 회의, TF 회의로 뭐 12개 학교 돌았다는 업무량 조사 결과 그의 각종 용역 자료 하나도 공개 안 하면서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지고 이렇게 겁박하는 게 학교를 농락하는 거고요. 설명회가 아니고 재질문회고 변명회고 후통회입니다. 뭐 회의 끝나면 정리해서 보내주신다고요? 오늘까지 설명회를 두고 소통의 증거다. 학교 현장과 충분한 협의를 했다.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할 생각 꿈에도 마십시오. 이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고 했다면은 맨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TF를 학교 근무자 위주로 공개로 모집하고 거기서 연구된 자료를 공개하고 그 다음에 설명회를 개최했어야 맞는 거지. 지금 순서가 완전히 반대예요. 설명회부터 먼저 열어놓고 자료들은 본인들이 다 들고 있으면서 하나도 공개 안 하고 너희들은 객관적인 자료를 뭘 들고 있냐? 무슨 근거냐? 의견을 제시해라. 그럼 설명회가 아니라 청취회로 이름을 바꾸셔야죠. 하도 똑같은 말 고장난 라디오처럼 반복하시다가 인내심 떨어지니까 특히 저경력자들한테 호통치고 경력이 몇 년이냐 어디서 근무했냐 이렇게 캐묻는데 상당히 보기 거북하고 불쾌합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 실수들 다 낱낱이 유튜브에 영상으로 박제돼 있고요. 퇴임하시는 날까지 이거 쫓아다닐 겁니다. 저는 그동안 학교도 근무했고 지역격층도 근무했지만은 여태까지 선생님들하고 장학사님들하고 다 잘 지내고 큰 갈등 없이 업무 다 수행해 왔습니다. 싸울 일 한 5개 정도 있으면은 하나 정도 해주고 나머지는 원래 너희 거니까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해보기도 했고요. 한설 유치원 근무할 때 떠날 때는 전지르대 롤링 페이퍼도 받았습니다. 전 직원이 다 쓴 거를요. 그런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그런 마음이 싹 다 사라졌어요. 교사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해도 언젠가 업무를 넘길 것 같아서 입 닦을지 모르겠어 어디 의심이 들고요. 굉장히 방어적이 되고 교육청에서 무슨 공문이 와도 놀고들 있네. 그러고 쳐다도 보기 싫을 것 같습니다. 뭐 전기시설이 고장나도 절대 업체 오기 전에 감전될까봐 지하실에 내려가 보지도 않을 거고요. 이 시범학교로 촉발된 이 학교 현장에서의 이 사태에 대한 소극행정 경진대회라고 열고 싶은 생각입니다. 심정입니다. 왜 멀쩡한 학교 현장에 이야기들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교원들마저도 듣자마자 시간표 같은 건 무슨 미친 소리나 하냐고 이상하다고 말하는 이런 평지풍탈 일으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지난번에 시범학교 신청에 강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제 말에 학교가 그 정도냐고 저하고 한바탕 하신 거 기억나시죠? 지금 교장하고 부장교사들이 신청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실장이 직원들 몰래 시범학교 신청하려고 해책하는 학교도 있고 이 보내주신 공문 가지고 업무유관 근거라고 들이대면서 싸우고 있는 학교도 많습니다. 왜 또 어느 학교냐고 근거 대라고 하실 겁니까? 지난번에 저하고 교장실장이 압박하지 않겠느냐니까 일반화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아무리 공문 보내고 설명회 마지막에 교장 선생님들 시범학교 아니면 업무 넘기시면 안 한다고 그게 시가 먹힐 것 같습니까? 이 공문 자체가 교원들한테 이제 우리 할 일 아니네 이렇게 신호준다는 거 모릅니까? 아니 반대로 시범학교가 아닌데 20개 업무 중에 20개 업무 중에도 이미 행정실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입장을 뒤집어서 행정실에서 이 시범학교가 아니면은 행정실에서 업무를 분리해가지고 교무실무사나 담당 교사한테 넘길 수 있습니까? 시범학교가 아니면은 못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무실에 똥 싸놓고 2시간 있다가 치우면은 똥냄새가 바로 사라지느냐고. 그런데 지금 똥 싸기도 전에 온 경기도에 방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럴 줄 몰랐다면 순진하고 무능한 것이고요. 아셨다면 고상한 신념으로 포장한 욕망에 후배들을 사지에다 내모는 교원단체 부역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엉망진창의 사업을 가지고 무슨 아이들을 위하고 무슨 교육을 바란다고 합니까? 이런 떨지 마십시오.
그딴 말은 현장에 있는 교사들도 낯간지러워서 못합니다. 차라리 교육정책국 장학사님이나 나와서 이런 설명이나 했으면은 우리의 모멸감이나 덜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교원의 부담을 줄여줘야 교사가 행복하고 맞습니다. 네, 제가 말할게요.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행정직이 행복해야 기관운영 사무가 잘 되는 거고 그래야 교사도 행복하고 학생이 행복하는 겁니다. 행복하다는 겁니다. 학생들을 위하는 일이지만 정상적인 평가라 실정은 반영할 수 없다? 업무 넘기는 건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겠죠. 100만 원짜리 목적 사업비도 쓰면은 정산서 내놓으라고 하는 판에 사업에 대한 정량적 평가? 없어요? 만족도 조사요? 이름 다 내놓고 공문으로 제출하고 메신저로 제출하는 그런 조사를 순진하게 믿고 있는 사무관님도 딱하십니다. 아니 군대 다녀오셨겠지만 소원 수리하며 불만 써내는 사람 있습니까? 맞습니다. 문항 설계나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설문이나 통계를 맹신하고 현장을 모르시니까 신뢰를 못 얻고 여기서 욕먹고 계신 거예요. 아니 교원들은 좋아하겠죠. 자기들 일 안 하게 해준데 누가 안 좋아합니까? 당장 집에 있는 우리 교사 안 해도 농방 진반이지만 경기도로 전입하고 싶다 그럽니다. 인천인데. 지금 이 방에 있는 교장 교원님들 많이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일어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고 계속 자면 죽는 겁니다. 죽는 건 뭡니까? 관리직 못하고 해외처럼 방학 때 월급도 못 받고 재계약 때는 강사로 도태될 겁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십니까? 근데 지금 뭡니까? 일부 기관제나 신규한테 업무는 다 몰려있고 업무 분장은 제대로 안 돼 있고 권한은 놓치고 싶지 않고 귀찮은 일은 행정실이나 실무상에 떠넘기려고 하고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나라 교원 업무 경감은 예수님이 부활해도 못합니다. 실정을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자꾸 한숨만 나오는데 교행은 교행의 일을 잘하면 되는 거고 교사는 교사의 일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행직도 교원 업무 가져오고 나서 인원 늘려서 더 크게 나가야 된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학교에 교원이 60명이고 일반직이 5명이면 5명이 6명이 되면 갑자기 영향력이 늘어납니까? 조직에서 권한이라는 거는 결국은 인사권하고 예산 집행권인데 권한도 못 가져오면서 남이 하다가 던져준 책임질 일만 늘어나면 그게 무슨 행정실에 강합니까? 본인들이 무슨 모세나 무슨 마틴 루터킹 이런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조선인들은 민족성이 열악하니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실력이나 기르자는 이런 이광수의 민족대전은 이런 거하고 다를 게 뭡니까? 그동안 우리 교행직 모래알이다 못 뭉친다 자조도 많이 하고 노조 힘도 사실 형편없습니다. 근데 이번 일을 계기로 뭉친 행동력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에 기능직 수평전환, 시설관리센터, 공사 대집행 중지 등등 날로 악화되는 환경 속에서 이 일이 드디어 도화선이 된 겁니다. 사무관님은 내 차례에서 이러는 거야. 맨날 하던 대로 했는데 하고 운 없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봄고 골맞던 게 이제 터진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번 사태로 한 달 동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잠을 못 자고 소화가 안 되고 정신과 약 받아먹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분들 경험비 약값 다 합치면은 지금 결제선에 있는 분들 1년간 급여 다 합류해도 모자랄 겁니다. 저 같은 6급 정도 되면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는 옛날 사람이니까. 근데 아직 젊은 우리 8급, 9급 분들 안 참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뭉칠 길 잘 만들어 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영국을 침공했을 때 영국의 처칠 수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상륙 지점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들판과 거리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언덕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우리도 그럴 겁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에서 연대에서 싸울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팔아먹어 영달을 눌리는 자들과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절대로 보고처럼 설명이 한다 그래놓고 이렇게 나와서 쥐소리만 하고 있어. 맞습니다. 선배, 공조합 많은 분들이 설명이 한다고 그런 거 아닌가? 조용히 하세요. 개소리 한다는 거. 많은 분들이 지켜주실 겁니다. 저들의 노련한 말 돌리기에 말려들지 마십시오.
겁내지 말고 발언해 주십시오. 저들을 준엄하게 꾸짖어 주십시오. 주제! 감사합니다. 주제! 음.